인간은 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문제가 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존재한다. 먹고, 피하고, 번식하고, 경쟁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은 생존과 직접 관련 없는 활동에 막대한 에너지를 쓴다. 음악을 만든다. 시를 쓴다. 그림을 그린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든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아름다움을 남긴다. 따라서 미학의 근본 질문은 이것이다. 아름다움은 생존을 위한 장식인가? 아니면 인간 존재의 핵심 기능인가? 현대 미학과 의식 연구에서는 점점 두 번째 방향으로 이동한다. 아름다움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 자체라는 것이다. 미적 경험 이전의 의식 구조. 1. 인간 의식은 기본적으로 분리 구조를 가진다. 현상학에서는 인간 경험의 기본 구조를 주체 서브젝트 마이너스 객체 아브젝트 관계로 설명한다. 나는 여기 있다. 세계는 저기에 있다. 나는 바라본다. 세계는 보여진다. 이 구조는 일상생활에서는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고립시키기도 한다. 왜냐하면 세계를 끊임없이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을 본다. 평가한다. 나는 물건을 본다. 이용 가치를 판단한다. 나는 자연을 본다. 자원으로 생각한다. 즉, 일반적 의식은 세계를 대상화한다. 미적 경험은 대상화의 중단이다. 칸트 이해관계 없는 만족.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중요한 구분을 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욕망적 판단. 나는 이것을 갖고 싶다. 둘째, 미적 판단. 이것은 아름답다.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욕망은 대상을 나에게 가져온다. 미적 경험은 내가 대상 앞에 열린다. 예. 꽃을 볼 때 욕망. 이 꽃을 가져야겠다. 미적 경험. 이 꽃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름답다. 이 변화가 의식의 변화다. 아름다움과 자기초월 셀프 마이너스 트랜센던스. 현대 심리학에서는 특정 경험을 자기초월 경험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으로 에이브러햄 마슬로의 피크 익스피리언스,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 경험 연구, 현대 심리학의 악영외감 연구. 자기초월 경험에서는 자기 중심성이 감소한다. 시간 감각이 변한다. 세계와 연결감을 느낀다. 삶의 의미가 증가한다. 아름다움은 이런 경험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소다. 경외감학과 의식 변화. 심리학자 DACHER 켈트너와 자너선 HAIDT는 R을 연구하며 중요한 특징을 제시했다. 경외감은 1. 기존 사고 틀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대한 경험. 2. 새로운 인지 구조를 요구하는 경험. 이다. 예. 밤하늘, 거대한 자연, 위대한 예술, 숭고한 인간 행동. 이때 인간은 기존의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수정한다. 나는 모든 것의 중심이다. 나는 더 큰 질서 속 일부다. 이것이 의식 확장이다. 아름다움과 에고이고의 관계. 중요한 오해가 있다. 영성에서는 흔히 에고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대 심리학적으로 보면 문제는 에고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경직된 자기중심성이다. 건강한 자. 나는 하나의 존재다. 병적인 자기중심성.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미적 경험은 후자를 약화시킨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나보다 큰 것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움과 타자. 레비나스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은 타자의 얼굴이다. 타자는 내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존재다. 타인을 볼 때 가장 낮은 의식은 저 사람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라고 묻는다. 높은 의식은 저 존재 자체가 하나의 세계다. 라고 본다. 미적 시선은 타인을 객체가 아니라 존재로 바라보는 능력이다. 아름다움과 도덕적 변화. 왜 우리는 어떤 행동을 보고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가? 예.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 이것은 외형적 아름다움이 아니다. 존재 방식의 아름다움이다. 따라서 미학은 윤리학과 만난다. 가장 높은 아름다움은 어떻게 보이는가? 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다.
신경미학 아름다움은 뇌에서 어떻게 경험되는가? 현대 신경미학 연구에서는 미적 경험이 여러 뇌 영역의 통합 과정임을 보여준다. 관련 영역, 보상체계, 감정처리 영역, 의미처리 영역, 자기 관련 처리 영역. 즉 아름다움은 단순한 시각 반응이 아니다. 감정, 기억, 개인의 경험, 의미 부여가 함께 작동한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개인마다 다르면서도 동시에 인간 보편적 구조를 가진다. 궁극적 질문. 결국 미학의 질문은 무엇이 아름다운가? 에서 끝나지 않는다. 더 깊은 질문은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의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다. 낮은 단계. 아름다움을 소비한다. 중간 단계. 아름다움을 감상한다. 높은 단계. 아름다움의 원리를 이해한다. 더 높은 단계.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방식으로 형성한다. 제12장 결론. 아름다움은 인간에게 주어진 장식이 아니다. 아름다움은 인간 의식이 자기중심성에서 관계성으로, 소유에서 참여로, 판단에서 이해로, 분리에서 연결로 이동하는 하나의 통로다. 가장 깊은 미학은 예술 감상이 아니다. 가장 깊은 미학은 세계를 바라보는 의식 자체가 아름답게 변화하는 것이다. 제안권 제13장. 미와 사랑. 왜 사랑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아름다움의 형태인가? 프롤로그. 인간은 아름다움을 찾는다.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예술. 그러나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깊은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많은 철학자들은 결국 하나의 지점에 도달했다. 사랑이다. 왜인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의식의 전환이다. 사랑하지 않을 때 인간은 이렇게 본다. 저 존재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사랑할 때 질문이 변한다. 저 존재는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변화가 바로 미적 의식의 완성이다. 1. 사랑 이전의 인간 세계를 이용하는 의식. 인간의 기본 의식은 생존 중심이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평가한다. 좋은 것, 나쁜 것, 유리한 것, 불리한 것. 이것은 생존에는 필요하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기능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순간 인간은 타인의 존재를 부분으로 축소한다. 철학적으로 이것은 객체화 objectification다. 2. 플라톤 사랑은 결핍이 아니라 상승이다. 플라톤의 향연에서 사랑 에로스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다. 에로스는 부족함에서 시작하지만 더 높은 아름다움을 향해 올라가는 힘이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육체에 끌린다. 그 다음 아름다운 영혼을 본다. 그 다음 아름다운 지식과 덕을 본다. 마지막 아름다움 자체를 향한다. 플라톤에게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상승이다. 낮은 사랑, 너를 가지고 싶다. 높은 사랑, 너를 통해 더 높은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3. 사랑과 소유의 차이. 가장 깊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다. 소유욕이다. 미움은 상대를 밀어낸다. 하지만 소유욕은 상대를 붙잡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한다. 사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어야 해. 내 기대를 충족해야 해. 내 기준에 맞아야 해.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다. 진짜 사랑은 말한다. 너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너는 나와 함께 존재하는 하나의 세계다. 4. 레비나스 타자는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현대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자의 개념을 깊게 다룬다. 그에 따르면 타인은 내가 분석하고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안다고 생각한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하지만 이것은 타인을 내 생각 속에 가두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의 정의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사랑은 너를 이해했다. 가 아니라 너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존중한다. 이다. 5. 사랑과 아름다움의 공통 구조. 아름다움과 사랑은 같은 구조를 가진다. 둘 다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약화시킨다.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나는 대상 앞에 열린다. 사랑할 때
나는 타인 앞에 열린다. 둘 다 공통적으로 말한다.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6. 현대심리학 사랑은 자기 확장 경험이다. 에런 등의 자기 확장, 이론 셀프-익스펜션 시리은 사랑을 중요한 심리 변화로 본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세계를 확장한다. 나의 경험, 너의 경험, 나의 관점, 너의 관점. 두 세계가 만나 새로운 세계가 된다. 건강한 사랑은 나를 잇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능성을 확장한다. 7. 자비 컴패션은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인가? 많은 전통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다. 불교, 자비, 기독교, 아가페어 게이프, 스토아, 인류 공동체 의식, 공통점. 상대가 나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중한다. 이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다. 8. 사랑과 의식의 단계. 1단계 욕망의 사랑.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 2단계 조건적 사랑. 네가 좋은 사람이면 사랑한다. 3단계 이해의 사랑. 너의 배경과 고통을 이해한다. 4단계 존재의 사랑. 너는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5단계 초월적 사랑. 나와 너의 분리가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님을 안다. 9. 가장 높은 미학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외부에 있지 않다. 아름다운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답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힘이 있어도 겸손한 사람. 상처받아도 악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이익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예술이다. 제13장 최종 명제. 사랑은 미학의 완성이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본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고 사랑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의식은 묻는다. 무엇이 나를 만족시키는가? 성숙한 의식은 묻는다. 무엇이 아름다운가? 깨어난 의식은 묻는다. 어떻게 하면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은 발견한다. 아름다움은 사랑으로 완성되고 사랑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가장 높은 지성이다.